안녕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보이스피싱 사기가 없어지는 그날을 기다리며 단 한 명이라도 피해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도 유튜브를 만들고 있는 보이스피싱 백신입니다. 오늘은 피해자 모임 카페 회원들의 요구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먼저 카페에 올라와 있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한탄을 적어보았습니다. 피싱 신청 수법이 나올 때마다 자세하게 알려주면 좋은데 홍보하는 내용은 오래된 버전이고 두루뭉실하게 나오니 나랑 상관없는 일로 생각하게 되는 거지요. 저는 1억 5천만 원 사기당해서 반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대포 통장 주인조차 조사하지 않았더라고요. 금융감독원은 최근 홍보한답시고 에세이 공모전 시상한다던데 거액 들여 하는 일이 정말 한심합니다. 에휴, 우리 피해자가 다 같이 모여서 청와대에 항의 시위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선박망이 처벌해 남는 장사다 보니 중국인 범인들은 그까지 진역 살고 출국당하면 그만이라고 사과 한마디 없이 배째라고 하네요. 국가에서는 해결할 의지도 없고 해결책도 없는 것 같습니다. 피싱 예방 안내문은 피해 당하지 않은 사람은 읽어보지 않고 피해 당한 사람에겐 무용지물이니 해결책도 아닙니다. 2020년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7천억 원입니다. 이는 테슬라 기업의 1년 국내 매출액과 같은 금액이지요. 코로나 시대로 힘들어진 소상공인의 심리를 이용하고 금융기관의 한계를 악용해서 치밀하고 교활하게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금융기관이 자체 시스템 약점을 보완하지 않고 범죄자들 기술이 너무 좋으니 조심하라고 안내만 한다는 것입니다. 공소장 열람은 해당 법원에 꼭 방문해야 하는지요? 신청은 우편 접수가 가능하지만 수령은 직접 법원에 가야 합니다. 공판 법정에서 피해자 진술이 가능한지요? 해당 법원에 피해자 진술권 신청서를 제출하면 판사가 결정합니다. 재판 중에 1분 정도 시간을 준다고 하지요. 감정에 받치지 말고 사전에 간결하고 명확하게 할 말을 A4 용지 한 장 정도로 정리 출력해서 판사의 판단에 반영되도록 피해자 상황을 잘 전달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은 범죄로 피해자와 가족이 처한 어려운 현재 상황, 두 번째로 피해자가 신청한 배상 명령이 꼭 인용되어야 하는 사유, 세 번째로 반성하지 않는 범인은 최고 형량으로 엄벌해달라는 말씀 등이 될 것입니다. 1차 재판이 끝났고 항소 중인데 피해 금액 1,700만 원에 350만 원으로 일단 합의하고 상황이 나아지면 나머지 변제를 하겠다는데 합의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형사재판은 20%, 민사재판까지 포함하면 40 내지 50% 정도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배상명령이 인용되면 피해자 재산에 대하여 강제 집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검사실에서 피해자 등록을 했다고 하는데 형사사법 포털에 조회가 안 되네요. 형사재판 절차에서는 검사가 피해자를 대신합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당사자가 아니므로 형사사법 포털에서 조회가 안 되는 것이 맞아요.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형사재판과 별도의 사건 번호를 부여받고 형사재판 절차에 참여해서 발언권을 얻을 수 있으므로 간접적인 당사자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은행과 경찰 신고는 주말이나 영업시간 상관없이 24시간 가능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금융회사마다 지급정지 콜센터가 있고 언제든지 24시간 전화가 가능합니다. 신고 전화 번호는 080-3969은 모두 같고 은행에 따라서 0002번부터 쭉 번호가 연결되고 있습니다. 피해를 당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범인에게 이체한 은행에
전화로 피해 신고하고 해당 계좌와 카드 거래 정지를 신청하고 난 다음에 바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출동한 경찰은 원격 조정 악성 애플을 제거해주고 핸드폰 초기화를 요청하게 되면 초기화를 해줍니다. 그러나 나중에 은행 과실 책임 물을 때 입증할 사항이 있으면 다른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증거를 확보하고 난 다음에 핸드폰 초기화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은행별, 금융기관별 지급정지 신청 전화번호입니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예, 신분증을 재발급받아야 되겠죠.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서 금융감독원 예방 시스템에 등록하고 또 본인 모르게 개설된 통장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제2, 3금융 대법 등의 대출을 일으킨 것이 있는지, 그리고 본인 명의로 알뜰폰 개설이 되어 있는지 안 되었는지 또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분증 분실 신고와 재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분실 신고는 일단 정부 24 사이트에 가능하고 주민센터 방문이 가능하시다면 이전 사진과 다른 증명사진 한 장을 가지고 방문해서 재발급 신청하시면 됩니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시스템은 무엇이지요?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탈 파인에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에 등록하시면 됩니다. 자신도 모르게 개설된 통장이나 타 금융에 대출이 진행된 것이 있는지 확인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알뜰폰 개설 시 대출을 받거나 그 번호로 타인에게 피싱 범죄를 저지르기도 한다면서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으로 신분증 사본만 가지고 알뜰폰을 쉽게 개설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알뜰폰이 만약 개설된다면 범인들은 본인도 모르게 쉽게 어플을 깔 수 있고 계좌를 만들고 대출 받을 수가 있으므로 엄청난 피해를 당할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핸드폰 초기화는 어떻게 하나요? 사건에 따라서 문자가 결정적 증거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핸드폰을 초기화하면 문자 포렌식으로도 살리기 어렵기 때문에 초기화 전에 반드시 문자를 증거로 최대한 많이 확보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에 전화 피해 신고하면 지급정지는 계속 유효한가요? 전화 신고는 3일만 유효합니다. 경찰에서 피해 신고 조사 받은 후 사건 사고 사실 확인을 받아서 신분증을 가지고 이체가 이루어진 은행에 가셔서 제출하고 정식으로 지급정지를 요청하여야만 합니다. 지급정지한 후 피해금은 어떻게 환급되나요? 금융감독원이 피해자에게 피해금 환급을 위한 채권 소멸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를 지급정지하면 계좌 주인은 지급정지 이의 신청을 하고 정상 거래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게 됩니다. 해당 계좌로 피해 입은 모든 피해자의 환급 신청을 금융감독원이 받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계좌주가 정상 거래라고 제출한 자료를 모두 인용하게 되면 피해금 환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의 신청이 인용되지 않으면 계좌에 남아있는 금액을 환급한 신청한 피해자 모두를 받아서 그들의 피해 비율로 계산해서 환급하게 되는 것이죠. 피해자 13명에 총 3억 원, 실형 3년 선고, 피해자 6명 배상명령 신청은 피해금액 산정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되었는데 집행권한이 없으니 강제집행도 불가능하고 피 같은 돈 들여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지요?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 신청이 인용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해야만 집행이 가능합니다. 즉, 배상명령이 인용되거나 민사소송에서 승소해야만 집행권한을 받아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소리죠. 그러나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범인 대부분들은 자신 이름으로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고, 특히 외국인은 징역 살고 강제 출국당하면 그만이라면서 배째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인 경우라도 방조범일 경우에는 알바생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금 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진자가 다행히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연일 4,00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코로나 병균이 침범하지 못하는 백신이 하루빨리 만들어지기를 기대하며 14편에서 함께 하시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